안녕하세요. 스테타 온라인 강의 10번째 강의, 트리트먼트 이펙트 추정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노트 다 갖고 계시죠? 강의 노트를 제가, 선생님들은 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강의 노트를 그 웹상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 HTML 파일로 만들거든요. 이제 그걸 프린트 하실 때는 PDF 같은 걸로 만드실 때는 한 70% 정도 이렇게 배율로 그 조정할 수 있거든요. 거기 옵션이 있거든요. 프린트 옵션에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고, 그냥 그대로 프린트하면 너무 이 글자도 커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정하셔서 프린트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리트먼트 이펙트는 우리 처리 효과라고 부르는 개념이죠. 쪽 의학 쪽이나 메디컬, 뭐 간호학 이런 데서는 처치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사회과학에서는 처리 효과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하는 강의 내용은 이 사회과학, 제가 이제 사회과학 전공자다 보니까 사회과학 측면에서의 처리 효과 추정, 트리트먼트 이펙트에 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자연과학이나 이과대학 쪽에서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음,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과학이나 이과대학에서는 트리트먼트 이펙트 처치 효과를 추정할 때 이제 어떤 익스페리먼트한 스테이터스에서 랜더마이즈 된 익스페리먼트에서 추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데 사회과학에서는 실험이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observational study라고 그러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observational study에서 이 처리 효과를 추정해야 되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강의 내용은 대부분 그 제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고급 통계 분석 책의 앞쪽에 나온 내용들이니까요. 혹시 제가 뭐 건너뛴 부분이 있으면 그 책의 내용을 좀 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팩트 이밸류에이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사회과학에서는 이 처리 효과 추적,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영향 평가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부를 수 있겠네요. 영향평가는 정책 프로그램 참여자의 성과가 어떤 정책 프로그램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인 건지 어떤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게 목적이죠.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어떤 참여자들한테 실행시켰을 때, 적용시켰을 때 과연 이 정책의 효과가 무엇인가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과연 어떤 성과를 얻었느냐. 근데 그 성과가 이 프로그램 때문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요인들 때문인지 그걸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 처리 효과 추정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과학에서는요. 물론 사후적으로 뭐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모니터링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 하는 거는 어떤 오퍼레이셔널 이밸류에이션, 임팩트 이밸류에이션이 아니고 어떤 운영의 어떤 평가, 이게 운영이 잘 돼가고 있는가 그런 거고, 임팩트 이밸류에이션은 어떤 성과의 평가다, 영향 평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에밸류에이션은 어떤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평가를 해야 된다. 사전적 평가와는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적 평가는 일반적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이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거 우리 보통 시뮬레이션 한다 그러죠. 시뮬레이션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 이 reflective comparison, 그러니까 참여하기 전과 참여한 후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어떤 참여 전후를 비교한다고 보시겠습니다. 참여 전후를 한 사람을 두 번 비교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후에 이 사람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걸 보는 거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가 뒤에 한번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평가하는 방법은 이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비교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참여한 사람과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을 비교해서 참여한 그룹의 성과와 참여하지 않은 그룹의 성과를 보는 크로스 섹셔널 컴패리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두 번 비교하거나 이거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거죠. 이건 어느 한 시점에서, 그러니까 정책이 시행된 이후 시점에서, 애프터 어떤 시점에서 이 두 그룹을 비교하는 거, 참여자와 비참여자 그룹을 비교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점에 비포와 애프터 시점을 비교하는 거고, 이건 한 시점에서 두 그룹을 비교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한 시점에서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잠깐 이따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처리 효과의 정의는, 그러니까 나라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책에 참여했을 때와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성과의 차이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I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1은 참여한 거고 0은 참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두 성과의 차이, Y는 아웃컴이 되고요. 그래서 두 성과의 차이가 바로 이 트리트먼트 이펙트로 정의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떤 한 사람이 참여했을 때와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성과가 무엇인가. 그 차이가 바로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는 약간 달라요. 이거하고 이 개념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느 한 시점에서 이 사람이 같은 시점에서 참여했을 때와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성과를 보는 거고, 이거는 서로 시점이 다른 거죠. 아주 예전 시점과 현재 시점, 참여한 이후의 시점과의 차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어느 한 시점에서 동시에 참여하면서 참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처리 효과라는 걸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individual treatment effect가 돼요. 각 개인의 처리 효과는 그 개인이 참여했을 때와 참여하지 않은 같은 시점에서 어느 특정 시점에서 참여했을 때와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성과 차이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통계에서는 한 사람의 트리트먼트 이펙트는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떤 에버리지한 값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는 이 처리 효과, 각 개인의 처리 효과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xpectation, 이게 individual treatment effect가 되는 거고요. 이거의 expectation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expectation을 배분해주면 expectation y1i 마이너스 expectation y0i가 average treatment effect가 되고요. 그 다음에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그러니까 처리를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참여한 사람들의 처리 효과라는 개념이 되겠네요. 참여한 사람들의 처리 효과는 ATT라고 쓰고, 이제 이 조건이 주어지는 거죠. 내가 참여한 사람이라면, 참여한 사람이 참여했을 때의 성과와 참여한 사람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성과, 0은 참여하지 않은 거니까 그 성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평균을 비교하는 게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네. 왜? 참여한 사람은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성과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거죠. 참여한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성과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 만약에 내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러면, 그 음, 참여했다면,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하죠. 내가 참여해서 나온 결과는 참여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알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이미 참여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이걸 계산하는 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unobserved가 되는 거죠. y 변수는 아웃컴이고 t는 트리트먼트, 보통 마이너리 변수로 가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했냐 참여하지 않았느냐, 0, 1로. 물론 트리트먼트가 멀티플 트리트먼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번 강의 때는 다루지 않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바이너리 트리트먼트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TE는 참여한 사람과 참여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더 전체 참여했을 때의 성과고 평균이고, 이건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성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T하고 AT는 같다 그러면, 이게 같다 그러면 호모지니어스 트리트먼트를 가정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호모지니어스 트리트먼트는 각 개인마다 모든 개인이 서로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서로 같다 그러면 T2가 T2로 모든 I의 사람들이 모두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같다 그러면
ATE하고 ATET는 서로 같게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같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모든 개인에 대한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고 ATET는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계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TET 같은 경우에는 요 값은 관찰이 가능하다.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참여했을 때의 성과라는 건 관찰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성과라는 것은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을 대신하는 무슨 값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야지 ATET를 계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어, 그래서 이 가상의 관찰되지 않는 값에 대해서 어떻게 이 값을 대신하는 값을 찾을 거냐. 가령 counterfactual approach 또는 potential outcome approach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ounterfactual outcome은 참여자가 참여하지 않았을 때 TI가 1인 사람들이 어, Y0Y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아웃컴은 관찰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특정 시점에서는 개인이 동시에 참여자이면서 비참여자일 수는 없기, 같은 시점에서는 동시에 참여자에서 비참여자일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이걸 가상의 아웃컴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counterfactual approach 또는 potential outcome approach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그림에서는 이 아까 제가 reflexive 이런 counterfactual outcome이 아니고 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참여자의 전후와 참여한 후에 참여자와 비참여자 그룹을 비교하는 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comparison, 저기 cross sectional comparison 되겠네요. 참여한 사람은 이제 이게 참여하기 전, 이전, before, 그 다음에 여기가 T는 after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before, after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령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죠. 애프터 시점에서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성과를 비교하는 이게 과연 트리트먼트 이펙트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트리트먼트 이펙트냐는 거죠. 그러니까 카운트팩추얼 이 사람이 참여했을 때의 성과고 이 사람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성과를 바로 이 값으로 카운트팩추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카운트팩추얼 아웃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카운트팩추얼 아웃컴이 적절하냐는 거죠.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서 처리 효과는 바로 이 값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 이 사람의 처리 효과는 이 사람이 만약에 요 카운트팩추얼 아웃컴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 이 사람하고 같은 데서 시작했다 그러면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이 값이 트리트먼트 이펙트지만 이 참여하기 전 상황이 이니셜 스테이트가 어떤 이니셜 어빌리티가 서로 다른 거죠. 이니셜 어빌리티가 이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성격의 같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은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성과를 봐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참여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은 이렇게 변하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 이 값이 트리트먼트 이펙트지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참여한 이후의 이 성과가 과연 이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정책 때문인지 아니면 이 두 사람의 원래 어떤 이니셜 어빌리티의 차이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음, 참여한 이후의 두 그룹을 비교하는 것은 이 두 그룹이 서로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이 값이 다시 말해 참여한 그룹과 참여하지 않은 그룹의 차이 이 값이 counterfactual outcome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섹션 컴패리전의 문제점은 이 참여한 그룹과 참여하지 않은 그룹이 서로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어떤 같은 이니셜 컨디션이 아니라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여한 사람, 이건 이제 리플렉티브, 리플렉티브 컴패리전인 경우에는 참여한 사람의 전후를 비교하는 거죠. 참여한 사람의 전후를 비교하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트리트먼트 이펙트는 그럼 이거 아니냐 이거. 참여하기 전에는 여기 있었고 참여한 후에는 여기 있으니까 이 사람의 트리트먼트는 요 정도 아니에요. 요 정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어차피 같은 사람이고 같은 사람이 한 번은 이렇게 움직였던 거죠. 원래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기 전에는 성과가 여기에 있었으니까 어, 트리트먼트 이펙트는 이 정도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왜냐하면 이거는 같은 시점에서 이 T1 시점에서 참여했을 때하고 참여하지 않았을 때도 비교한 게 아니고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과거 시점에서 이 사람의 성과입니다. 과거 T0 시점에서. 따라서 만약에 이 사람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 사람은 T1 시점에 아마 여기에 있었을 거다.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은 T1 시점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성과는 여기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트리트먼트 이펙트는 이 값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점선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값이라는 거죠. 없죠. 점선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상의 값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이 T1 시점에 어떤 값을 가질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이거는 실제로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오버 에스티메이트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지 못한다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사람은 여기에 있었을 텐데 이 T1 시점에는 우리는 아직도 T1 시점에서 이 사람이 여기에 있을 거라고 가정한다는 거죠. 과연 이 가정이 적절하냐는 거죠.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이제 더미 변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뭐 통제 변수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이 베타를 트리트먼트 이펙트로 추정하자. 왜? 더미라는 거는 1과 0이니까 1인 그룹과 0인 그룹, 1인 그룹과 0인 그룹의 이 y 변수의 차이가 바로 베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여한 사람들의 참여했을 때의 성과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성과. 다시 말하면 이 베타의 정의는 참여한 그룹과 참여하지 않은 그룹의 평균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X 변수가 서로 같을 때요. 뭐 이건 누구나 우리 리그레션에서 아는 개념이잖아요. 더미 변수의 코에피션트 해석은 그 그룹과 이 레퍼런스 그룹 간의 평균 차이를 말하는 거라고 우리 리그레션에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인 그룹과 0인 그룹,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겠죠. 지금 요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요거. 이 그룹과 이 참여한 그룹과 참여하지 않은 그룹의 성과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베타의 의미는. 근데 이제 베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타를 이제 이건 똑같이 정의하시고요. 이 뒤에 있는 거는 그냥 똑같은 값이니까 이게 똑같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뭐 더해주고 빼주는 거는 뭐 이 결과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똑같은 값을 한번 더해주고 똑같은 값을 한번 빼주는 거니까 이렇게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좀 리어레인지 해봤더니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네요. 요게 이쪽으로 가고요. 얘가 이 뒤쪽으로 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AT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ATET가 되는데요. expectation, 이제 여기서는 ATE하고 ATET하고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i-ti는 1 마이너스 expect, 요게 앞으로 오면 y0i ti는 1. 요게 바로 정확히 ATET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정의. 아까 앞에서 ATET를 제가 어떻게 정의했나 보세요. 참여한 사람이 참여했을 때의 성과와
참여한 사람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성과로 제가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요게 앞으로 가면 ATET 또는 ATE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들은 그대로 써주면 이제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애를 한번 보면 뭐냐면, 어, 참여한 사람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성과와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성과.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 부분이?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만. 이 부분은 둘 다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참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성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인데,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성과는 이 시점에 여기에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값이 0이 되면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시작했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차이가 없다면.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과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 그러면 성과가 같은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 뒷부분이 0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뒷부분이 0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없어지니까 이 베타라는 코에피션트는 ATET 또는 ATE로 정의된 값과 일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 뒷부분이 0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리그레션으로부터 정확히 우리가 ATE로 정의한 값을 이 베타의 추정치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뒷부분이 0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리그레션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리그레션에서 베타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다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0이 아니라는 거죠. 0이 아니라는 건 아까 이 그림에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참여하지 않았을 때 그 어떤 성과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참여하고 뭔가 성과가 다를 것으로 어떤 뭔가 성과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서로 참여자와 비참여자로 구분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실렉션 바이어스라고. 그러니까 실렉션 바이어스가 0이 되면 간단하게 우리는 리그레션으로부터 ATA를 추정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 참여하지 않아, 어, 참여자와 비참여자가 모두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성과가 유사해야 되는데 유사하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차이가. 참여하지 않은 시점에서 참여 그룹과 참여한 그룹에 그래서 셀렉션 바이어스를 이제 어떻게 영어로 만드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이 사람들이 어, 최대한 그 비슷한 사람들 원래 비슷한 사람들을 서로 추려내는 방법을 택하면 될 것 같아요. 가령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랜덤하게 어사인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지정을 해주지 않고 야 너희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랜덤하게 정부에서 어사인한다 그러면 이 실렉션 바이어스는 0이 될 것 같아요. 왜? 랜덤하게 되면 참여자 그룹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성과와 비참여자 그룹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성과는 평균적으로 같게 됩니다. 랜덤하게 되면. 랜덤하게 서로 이 참여 그룹과 비참여 그룹 구분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 뒷부분이 0이 된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참여자들이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성과가 이 부분이 더 높았을 가능성이 커요. 가령 직업훈련 같은 경우에, 직업훈련이 우리가 트리트먼트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직업훈련이 트리트먼트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직업훈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직업훈련을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마 직업훈련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직업훈련이라는 트리트먼트를 주지 않았더라도 이 직업훈련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뭔가 더 임금이 높았을 사람이라는 거죠. 왜? 아니, 직업훈련을 선택하는 게 뭔가 의지도 있고, 내가 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의욕이 있는 사람들의 직업훈련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데 직업훈련을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직장도 갖고 싶고 뭔가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직업훈련을 선택하기 때문에 설사 그 사람들이 직업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성과가 높았을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셀렉션 바이어스가 0이 아니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왜? 랜덤리 업사인 하는 게 아닌 거죠. 왜? 정부에서 야 직업훈련 받고 싶은 사람 나와 했더니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고 뭔가 의욕이 있고 직업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직업훈련 받으러 나온다는 거죠. 무작위로 정부에서 직업훈련을 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리그레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리그레션을 통해서 물론 그 참여자와 비참여자 그룹이 랜덤리 어사인된 데이터셋이라 그러면 당연히 리그레션을 통해서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런 사회과학에서 발견된 observational study 데이터에서는 랜더마이즈 그 샘플이 트리트먼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셀렉션 바이어스가 0보다 크게 되고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이 리그레션을 통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서 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꼭 리그레션을 하면 무조건 문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observational study, non-random assignment에서는 이런 셀렉션 바이어스의 문제를 관찰된 변수 또는 관찰되지 않는 변수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추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관찰된 변수라는 건 어떤 X 변수예요. 우리가 어떤 Y를 결정하는 어떤 X 변수들, 그 사람의 특성에 관한 변수들이 이걸 통제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특성을 통제한다 그러면 셀렉션 바이어스를 0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뭔가 관찰되지 않는 어떤 요인, 그러니까 관찰된 엑스변수뿐만 아니라 뭔가 관찰되지 않는 그 사람의 특성에 의해서 이 셀렉션 바이어스가 생긴다 그러면 그걸 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이 바로 우리가 뭐죠? DID에 관련된 얘기 될 것 같습니다. DID. 이중차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매칭. 네. 이건 DID다. DID는 우리 앞쪽 강의에서 많이 했잖아요. 5번 5번째 강의에서 제가 DID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이 처리효과 추정의 DID 방법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DID에 관심 있는 분들은 5번째 강의를 수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찰된 변수들을 이용해서 이 셀렉션 바이어스를 통제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방법론 관찰된 변수들에 의해서 통제하는 셀렉션 바이어스를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실제로는 리그레션이에요. 리그레션도 솔직히 이 방법론에 속합니다. 그게 이제 리그레션에서 따지고 보면 이 X 변수들이 바로 관찰된 변수. 그러니까 이 변수들을 통제한다 그러면 우리는 셀렉션 바이어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리그레션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리그레션을 통해서 이 메타를 트리트먼트 이펙트로 해석한다 그러면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로 해석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가정하고 있냐면 요 X 변수, 관찰된 X 변수, 이 사람의 특성의 또 다른 어떤 특성 변수들을 이용해서 이 실렉션 바이어스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타가 이걸 0으로 이 X가 얘네들을 0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베타를 AT로 해석한다. 이 리그레션에서. 뭐 그렇게도 이 리그레션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그레션에서 AT를 추정하는 방법은 실렉션 바이어스를 통제할 수 있는 X 변수를 충분히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리그레션 이외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이 셀렉션 바이어스, 관찰된 X 변수를 이용해서 셀렉션 바이어스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매칭이라는 방법론입니다. 리그레션 이외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매칭하고 리그레션은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건 아니에요. 매칭이 좀 더 장점이 있다는 거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둘 다 같아요. 다시 말하면 관찰된 이 사람의 어떤 또 다른 특성들, X 변수들을 이용해서 이걸 모형해서 우리가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셀렉션 바이어스에 이 사람이 뭔가 근본적으로 두 그룹이 다르다는 문제를 통제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참여 그룹과 비참여 그룹의 차이가 바로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된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그레션은 이렇게 하는 거, 아까 이렇게 하는 거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칭은 어떻게 하느냐? 매칭에도 방법론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nearest neighbor matching, NN 매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매칭하자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매칭을 한다. 랜덤 어사인먼트에서는 결과적으로 어떤 랜덤하게 어사인 된다 그러면 그 카운트 팩츄얼 아웃컴을 찾기 위해서 비참여자 그룹을 매칭시키면 돼요. 참여자 그룹과 비참여자 그룹을 매칭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observation study에서는 non random assignment이기 때문에 단순히 참여자 그룹이 카운트 팩츄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쪽이 참여자 그룹이고 이쪽이 비참여자 그룹이면 여기 있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의 평균을 계산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얘하고 제일 가까운 애를 이쪽에서 찾아내는 거죠. 이쪽에서. 그래서 얘하고 얘의 차이를 계산하는 가장 뭔가 유사한 애들, X 변수가 유사한 애들, 아까 그 사람의 특성이라고 했죠. 특성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이 사람도 X 변수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도 X 변수가 가지고 있는데 그 X 변수의 값이 서로 유사하다 그러면 우리가 두 사람이 유사한 사람이라고 보자는 거죠. 그 X 변수가 서로 유사하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매칭시키는 거죠. 또 다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다른 어떤 유사한 X 값을 가진 사람을 매칭을 시켜서 걔네들끼리만 그러니까 얘와 얘는 서로 이제 유사한 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끼리만 가지고 평균을 이 두 그룹의 차이. 그러니까 이렇게 뽑힌 애들만 가지고 평균 차이를 계산하는 게 바로 이 nearest neighbor 매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성인 X 변수가 서로 유사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바로 이 비참여 그룹에서 이 사람과 유사한 사람을 찾아내고 또 이 사람과 유사한 사람을 찾아내는 내서 평균 차이를 계산하는 게 이 두 그룹의 차이를 계산하는 게 이 nearest neighbor 매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모두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 있는 애들과 유사한 애들만 찾아서 사용한다는 거죠. 왜? 그래서 유사하다는 얘기는 두 그룹이 특성이 유사하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랜덤하게 어사인했다라는 프로세스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찰된 특성 X 변수를 이용해서 랜덤 어사인먼트와 유사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본적으로는 매칭 방법론과 리그레션 어프로치는 아이디어는 같아요. 왜? 관찰된 특성, X 변수들을 이용해서 이걸 이용한다 그러면 이걸 통제한다 그러면 우리는 참여 그룹과 비참여 그룹의 이 차이가 바로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다라고 정의하는 거죠. 이 모형에서는, 이 접근 방법에서는. 차이는 뭐냐면, 이 리그레션 어프로치에서는 호모지니어스 트리트먼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호모지니어스 트리트먼트. 무슨 말이냐면, 이 베타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 여기에 있는 i 1번부터 100번까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트리트먼트 이펙트 베타를 가진다는 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ATE하고 ATET가 서로 같겠죠. 아까 제가 호모지니어스 트리트먼트를 가정하면 ATE하고 ATET가 서로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리그레션에서는 이 베타라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베타라고 가정하는 거. 근데 이제 매칭에서는 서로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개인마다 서로 달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트리트먼트 이펙트는 이 사람과 가장 유사한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이 두 개의 차이가 바로 요 사람의 트리트먼트 1번이라는 사람의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트리트먼트 이펙트는 두 번째 사람과 이쪽에서 가장 유사한 얘를 찾아봤을 때 얘와 얘의 차이가 바로 T2번이 됩니다. 당연히 값이 다르겠죠. T1번과 T2번은. 따라서 헤테로지니어스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가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리그레션에서는 y 변수, 이 성과 변수와 트리트먼트 간의 차이를 관계를 리니어 펑션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리니어 펑션. 성과 변수.
네, 그렇죠. 리니어 스페시피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리니어 펑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함수적 관계를 가정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 제가 여기서 단순히 얘하고 얘를 찾아서 둘이 차이를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y 변수와 트리트먼트 간의 관계를 어떤 함수적 관계를 가정하지 않고 non 파라메트릭, 이제 리니어 파라미터가 없는 경우에 non 파라메트릭 펑셔널 폼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그레션에서는 y와 t의 관계가 선형 관계라고 가정하지만 매칭 방법론에서는 y와 t의 관계를 어떤 함수적 관계로 가정하고 있지 않다. 훨씬 더 플렉서블한 방법이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칭과 리그레션의 아이디어는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구하는 아이디어는 서로 같지만 음, 같지만 이런 그 가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NN 매치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참여자 그룹에 있는 X 변수, 그 다음에 이 비참여자 그룹들이 가진 X 변수, 물론 이제 뭐 같은 뭐 나이면 나이, 여기도 에이지면 여기도 에이지가 되겠죠. 나이가 뭐 유사한 사람을 찾는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변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X 변수가 뭐 X1, X2, X3, X 변수가 여러 개겠죠. 그럼 어떻게 이제 X 변수가 여러 개인 상황에서 어떻게 어떻게 이 두 그룹의 두 사람의 차이가 유사한지, 차이가 거의 없는지를 어떻게 찾아낼 거냐. 한마디로, 이런 트리스먼트 프로세스는 X 변수의 거리를 이용해서 서로 가장 가까운 개인을 찾아합니다. 그러니까 거리라는 건 간단해요, 아이디어는. 그래서 어떤 에이지를 가지고 우리가 매칭한다 그러면, 에이지가 같은 사람, 만약에 이 사람이 30살이라 그러면, 이쪽에서도 얘가 30살인 애를 찾으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거리가 가까운 거죠. X 변수의 거리를 이용해서 가장 가까운 개인을 찾게 됩니다. 근데 이제 X 변수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이기 때문에 X 변수가 여러 개일 때는 어떻게 그 에그리게이트 된 X 변수들 여러 개를 이용해서 서로 가까운 거리라는 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 거냐. 그런 방법론이 있어야겠죠. X 변수가 한 개면 그냥 그거하고 제일 가까운 값을 찾으면 되는데 여러 개일 경우에는 어떻게 가깝다는 이 X 변수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그 여러 개의 X 변수를 통괄했을 때 나랑 제일 가까운 애를 저쪽 그룹에 가서 찾아갖고 오느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론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X 변수가 이제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많으면 많더라도 이 어떤 거리를 많은 X 변수들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딱 하나의 거리 값이 나온다 그러면 그 값과 제일 가까운 값을 저쪽에 가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 nearest neighbor 매칭은 X 변수들 간의 거리를 이용해서 거리가 0에 가까운 애, 거리가 차이가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없을수록 없는 애를 상대방 그룹에 가서 찾아갖고 오는 그런 얘기들을 잠깐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